아침 6시 20분이었습니다. 58세 여성분이 침대에서 막 일어나셨다가 갑자기 세상이 핑 도는 느낌에 그대로 침대에 다시 눕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땐 식은땀 범벅에 눈동자가 계속 떨리고 있었고요. 저 혹시 뇌출혈일까요? 이게 그분이 저한테 처음 하신 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12년째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는 48세 이희진입니다. 요즘 저희가 예전과 다르게 가장 자주 출동하게 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겪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지럼이 혹시 뇌출혈일까? 이게 이석증이라는데 대체 그게 뭔데요? 이럴 땐 응급실을 가야 하나요? 그냥 기다려도 될까요? 이 증상 갑자기 또 올까봐 무서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석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절대 집에서 기다리면 안 되는 중대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초기 증상이 이석증과 정말 비슷할 수 있어서 판단하기 헷갈리면 무조건 병원부터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영상 뒷부분에는 그런 중대한 질환들과 이석증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이석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이게 뇌질환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구나 하고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실 거예요. 주위에 걱정이 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이석증과 뇌졸중을 빠르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석증은 귀 속에 있는 작은 칼슘 알갱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지면서 전정기관을 자극해서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아주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시작되고 대체로 1분 이내로 증상이 사라집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눕거나 일어날 때 특정 자세에서만 어지러운 증상이 심해집니다. 식은땀, 구토, 눈동자 흔들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반면 뇌출혈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 질환은 어지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의식이 순간적으로 희미해지거나 끊어진다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말을 시켜보세요. 두 손을 환자의 손을 향해 뻗어서 두 손으로 제 양손을 잡아보세요 라고 해보세요. 이 영상의 뒷부분에 이석증이 아닌 경우와 응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어떤 경우가 응급 상황에 해당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 분당에 혼자 거주하시는 60대 남성분이었는데요. 어지럼이 며칠 계속되는데 집에서 참으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여쭤보니 팔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린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도 구급차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서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갔고 병원에 도착해서 확인한 결과 좌측 손의 경색이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더 큰일이 날 뻔했던 거죠. 원인 불명의 어지러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위에 알려드린 위험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응급 상황임을 잘 모르시거나 병원에 가면 큰일이 나는 줄 아시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상의 뒷부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어르신들이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하고 전달해 주세요. 자, 만약 어지럼이 생겼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경고 신호는 전혀 없다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이석증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지만 대부분 1분 안에 증세가 가라앉습니다.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찾아주세요. 특히 고개를 흔들거나 억지로 일어나려 하지 마세요. 눈을 감지 말고 천장이나 고정된 한 곳을 지그시 계속 응시하세요. 눈을 감아버리면 뇌가 방향 감각을 잃어 더 심하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머리를 정면에 두고 똑바로 눕는 자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몸이 흔들리거나 또 다른 증상이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석증일 때 집에서 며칠만 참으면 낫지 않나요?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석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경우엔 전정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으니 어지럼증 전문 클리닉이 있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세요. 이석 정복술이라 해서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돌리는 동작만으로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 증상이 하루 이틀 내로 확연히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석 정복술, 그 중에서도 애플리 방법이라는 동작이 있는데요. 머리의 위치를 조절해서 흘러내린 이석을 다시 반고리관에서 제자리로 유도해주는 간단한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집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실 땐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받고 정확한 방향을 확인 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귀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하게 되면 어지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서 무조건 혼자 시도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석증을 경험하신 분들,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일 겁니다. 이거 한 번 생기면 계속 재발하나요? 갑자기 다시 재발할까봐 두렵습니다. 재발은 어떻게 막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주면 재발률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땐 천천히 몸을 일으키세요.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가 가장 큰 유발 요인입니다. 눈을 뜨고 한 1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린 뒤 그 다음 상체를 서서히 일으켜주세요. 잠잘 때 고개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 너무 납작한 베개는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높이의 베개로 고개가 살짝 올라오는 자세가 이석을 안정시켜줍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를 줄이고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최대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이석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전정기관의 예민한 반응 때문인데요. 피로나 스트레스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드시는 것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석은 칼슘 조각인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칼슘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자꾸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 햇볕을 쬐는 것도 좋고 영양제로 챙겨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3번 이상 재발했을 경우 단순 이석증이 아닌 전정신경염이나 기저질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가진단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를 통해 원인을 찾고 치료하실 것을 권합니다. 운전 도중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기면 즉시 갓길에서 비상등을 켜고 구급차를 호출하세요. 이석증 증상이 생긴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장거리 운전은 피하세요. 치료 후 재발되지 않도록 위 내용들만 잘 지켜주셔도 쉽게 재발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일상생활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석증과 절대 혼동하면 안 되는 중대질환을 초반에 구분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아래 상황에 해당되거나 정복술이나 병원 진료 후에도 같은 증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다른 질환일 수도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꼬이는 경우, 팔이나 다리에 힘이 갑자기 풀리는 경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시야가 갑자기 좁아진 경우,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기억이 일부 사라지는 등 깜빡증이 동반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뇌경색 뇌출혈이나 뇌졸중 혹은 망막이나 뇌혈관 문제, 일과성 뇌허혈 TIA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보통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석증인 것 같아서 검사했는데 아니래요.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어지러워요. 그런 경우 다분히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지럼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전정 신경염, PPPD, 이석증 진행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염증에 대한 노출이 심한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신경과 또는 이비인후과 전문 외래를 통해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석증인지 아니면 병원에 꼭 가야 할 상황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표를 저장해 두시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빠르게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지럼증은 그냥 넘기기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생각나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연락 한번 드려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